대표님, 오늘 완전 대박 아이템 발견했어요. 뭔데 그렇게 신났어? 또 다이소 갔구나. 네, 요즘 다이소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짜잔! 다이소 에이딕트 향수거든요? 5,000원인데 50ml나 되는데 향도 완전 고급져요. 뷰이 소피라는 향이거든요? 달콤하면서 은은해요. 오, 향수를 5,000원에? 나도 최근에 향수 하나 샀는데 킬리안 러브 돈비샤이 마시멜로우랑 오렌지 블러썸 향이 나는 향수야. 이것도 50ml인데 백화점에서 사셨어요? 얼마예요? 39만 8,000원. 뭐라고요? 39만 8천원이요? 진짜요? 정가는 더 비싸고 이건 면세점에서 산 거야. 아니 같은 50ml인데 잠깐 이거 거의 80배 차이잖아요. 향수 하나가 제 월세랑 비슷해요. 사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그냥 브랜드값 아니에요? 병이 좀 예쁘고 포장이 고급스럽긴 한데 향수는 결국 좋은 냄새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사원. 그런데 너 요즘 자꾸 두통 있다고 했지? 특히 오후에. 네? 그건 맞는데 그게 왜요? 혹시 그 두통이 내가 쓰는 향수 때문일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향수가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왜 향수 가격이 80배 가까이 차이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단순히 브랜드 값이나 예쁜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정말요? 그럼 제가 산 이 향수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최근 향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봐야 이해가 될 거야. 준비됐어? 네, 빨리 알려주세요. 자, 이것 봐. 2024년 향수 시장 리포트야.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와, 그래프가 엄청 가파르네요. 향수 시장 이렇게 커요? 전체 향수 시장은 연 8%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건 이거야. 니치 향수는 무려 15%, 럭셔리 향수는 12% 이상 포괄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니치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더 놀라운 건 이거야. 동시에 5,000원에서 2만원대 저가 향수 시장도 미친 듯이 커지고 있어. 다이소는 에이딕트랑 콜라보해서 5,000원 향수를 출시했고 올리브영은 PB 브랜드 웨이크메이크로 9,900원 향수를 만들었지. 올리브영도요? 아, 그래서 요즘 올영 가면 향수 코너가 엄청 커진 거구나. 그뿐 아니야. 무신사도 2023년부터 무신사 스탠다드 퍼퓸 컬렉션이 시작됐어. 19,000원. 근데 양사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5,000원짜리랑 40만원짜리는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중간 가격대는 없는 걸까? 그러네요. 왜지? 중간 가격대 향수들은 성장률이 3% 미만이야. 거의 정체 상태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어. 왜 그런 거예요? 핵심은 이거 같아. 이제 향수가 단순한 향기에서 개성 표현 수단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 특히 MZ세대들한테는 향수가 제2의 옷이야. 제2의 옷이요? TPO라고 들어봤어? 요즘 20, 30대들은 상황에 맞춰서 향수를 바꿨어. 출근할 때는 클린한 향, 데이트할 때는 로맨틱한 향, 친구를 만날 때는 프레쉬한 향, 클럽 갈 때는 섹시한 향. 와, 그래서 제 친구들이 화장대에 향수를 막 10개씩 늘어놓는구나. 립스틱 모으듯이요. 정확해. 그래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갈려. 일상용으로는 5,000원짜리를 5개, 10개씩 사서 기분에 따라서 쓰고 중요한 날이나 특별한 순간에는 30만원, 40만원짜리 시그니처 향수를 쓰는 거지. 아, 완전 이해됐어요. 명품 브랜드들도 이 트렌드를 놓칠 리가 없지. 샤넬, 디올은 기본이고 루이비통은 2016년에 무려 70년 만에 향수 시장에 재진출했어. 레파르팽 루이비통이라고. 근데 왜 다들 향수에 목숨 거는 거예요? 간단해. 루이비통 가방은 500만 원이 넘지만 루이비통 향수는 5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 젊은 소비자들이 명품 브랜드를 경험하는 첫 관문인 거야. 향수로 시작해 나중에 가방, 지갑으로 이어지는 거지. 아, 그래서 향수 시장이 이렇게 핫한 거구나. 근데 대표님, 그럼 저처럼 저가 향수 쓰는 건 뭐가 문제예요? 저렴하게 여러 개 사서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다음에 얘기할 문제야. 가격이 80배 차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 양사원, 맨날 두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특히 향수 뿌리고 나서 오후가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향수 때문이에요?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성분표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아니요. 그냥 향 좋고 싸니까 샀어요. 성분표는 너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여기 봐. 디에틸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트, 부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갤럭소라이트, 톤알라이드. 이게 다 뭔지 알아? 아니요. 화학식원도 아니고 이름도 너무 어려운데요? 첫 번째 프탈레이트. 이거는 향을 오래 지속시키려고 넣는 용매제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도 쓰이지. 근데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분비계를 완전히 교란시켜. 내분비계요? 그게 뭔데 교란되면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야. 특히 생식 호르몬이 치명적인데 남성은 정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정자 운동성도 떨어진대. 여성은 생리 불순, 조기 폐경, 심지어 불임 위험까지 높아져. WHO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 프탈레이트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화장품에 프탈레이트 6종 사용을 전면 금지했어. 유럽은 이미 금지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만 규제하고 있어. 특히 저가 향수는 관리의 사각지대야. 내가 매일 독을 몸에 뿌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지? 헐, 이거 버려야 하나?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두 번째가 더 무서워. 합성 머스크.
갤럭소라이드랑 톤 알라이드 같은 거. 머스크면 사양 아니에요? 천연 사양은 너무 비싸서 저가 향수는 100% 합성 머스크를 써. 문제는 이게 지용성이라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계속 축적된다는 거야.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 뭐예요? 평생 몸에 남는다고요? 독일 환경청 연구 결과야. 일반 혈액의 96%에서 합성 머스크가 검출됐대. 더 충격적인 건 모유에서도 나왔다는 거야. 모유에서도요? 그럼 아기한테도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간, 신장, 폐에 계속 쌓이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 장기 손상의 원인이 되는 거지. 특히 저가 향수를 매일 쓰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혈중 농도가 5배에서 10배까지 높았어. 마지막으로 파라벤,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티파라벤. 또 뭐예요?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거는 방부제야. 저가 향수는 품질이 낮은 원료를 쓰니까 쉽게 변질돼. 그래서 방부제를 왕창 때려 넣는 거지. 방부제를 피부에 바른다고요? 그래, 파라벤은 피부 자극, 알레르기는 기본이고 체내에 축적되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고 있어. 유방암, 피부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양사원, 이게 단순히 향이 금방 날아간다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돈을 아끼려고 쓴 5,000원짜리 향수가 나중에 병원비로 500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제 두통 얘기를 하신 거구나. 정말 제 두통이 향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향이 오래가는 대신에 내 몸속에 독소가 평생 남는 거야. 이게 저가 향수의 진짜 비밀이야. 그럼 비싼 향수는 이런 성분이 없나요? 안전할까요?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향수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돼. 왜 니치 향수는 이런 위험한 성분 없이 향이 오래 갈까? 이제 향수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해. 향수는 건물처럼 층이 있어. 층이요? 향수가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맨 위가 탑노트, 중간이 미들노트 또는 하트노트, 맨 아래가 베이스노트야. 뭐 피라미드네요? 맞아. 탑노트는 첫인상이야. 향수 뿌리고 처음 10분간 나는 향. 가볍고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날아가지. 아, 그래서 처음 뿌렸을 때랑 나중에랑 향이 다른 거구나. 정확해. 미들노트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나는 향수의 심장이야. 진짜 그 향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향이지. 그럼 베이스 노트는요? 베이스 노트는 2시간 이상, 길게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잔향이야. 묵직하고 깊은 향들로 구성되고 있어. 자, 이제 차이를 봐. 내가 쓰던 저가 향수는 이렇게 생겼어. 탑노트만 엄청 크고 아래는 거의 없네요. 맞아. 탑노트의 90% 이상 올인해. 시트러스나 가벼운 플로럴 향을 왕창 때려 넣어서 첫 향은 강렬하지만 10분만 지나면 그냥 혈돼버려. 그래서 제 향수가 금방 날아갔구나. 반면 니치 향수는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 탑은 신선하게, 미들은 풍부하게, 베이스는 묵직하게. 와, 완전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네킬리아는 탑에 네놀리와 베르가못, 미들에는 오렌지 블러썸과 자스민 베이스에 바닐라와 머스크가 들어가. 각각 향이 시간차로 피어나면서 하루 종일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왜 저가 향수는 베이스 노트를 안 넣는 거예요? 돈 때문이지. 좋은 베이스 노트 원료는 엄청 비싸거든. 천연 샌달우드, 시더우드, 엠버, 진짜 머스크. 이건 그람당 금값이야. 금값이요? 그래서 저가 향수는 값싼 합성 탑 노트로만 때우는 거지. 어차피 시향할 때만 좋으면 되니까 하는 심보야. 아, 완전히 이해했어요. 비싼 향수가 왜 비싼지. 그래, 이제 니치 향수가 뭔지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야. 그래서 니치 향수가 정확히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니치 향수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음악에 비유하면 쉬워. 일반 명품 향수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메이저 가수라면 니치 향수는 홍대 클럽에서 공연하는 인디밴드 같은 거야. 아, 인디밴드요? 대중적이진 않지만 마니아층이 확실한? 정확해. 니치는 틈새라는 뜻이야. 대량 생산하지 않고 소수의 향수 애호가들을 위해 만드는 거지. 니치 향수의 특징은 4가지야. 첫째는 소량 생산, 한 배치에 몇백 병밖에 안 만들어. 몇백 병이요? 다이소는 하루에도 몇천 개씩 팔던데. 둘째, 창의적인 조향.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조향사의 예술적인 비전을 담아. 셋째는 최고급 천연 원료 사용. 넷째는 확고한 브랜드 철학이야. 와, 완전 장인정신이네요. 대표적인 니치 브랜드들이야. 딥디크는 1961년 파리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원래 인테리어 소품 가게였어. 인테리어 가게가 향수를요? 그래서 더 특별해. 르라보는 2006년에 뉴욕에서 시작됐는데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조향해서 라벨에 이름까지 새겨줘. 대박, 나만의 향수라는 거네요. 바이레도는 스웨덴 브랜드인데 창업자가 인도 여행 중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대. 각 향수마다 스토리가 있지. 스토리가 있는 향수라 낭만적이다. 크리드는 1760년대부터 왕실에 향수를 공급했던 브랜드야. 무려 260년 전통이야. 260년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니치 향수의 핵심은 조향사의 예술성이야. 시장조사 따위는 안 해. 내가 만들고 싶은 향을 만드는 거야. 와, 그래서 독특한 향이 많구나. 그럼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니치야. 만인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 100명 중에 5명만 열광해도 성공이야. 그 5명은 평생 고객이 되거든. 아, 그래서 향수계 인디밴드구나.
거구나. 맞아. 그리고 원료도 까다롭게 골라. 불가리아 장미는 새벽 5시에만 수확하고 인도 샌다루드는 30년 이상 된 나무만 쓴대. 새벽 5시에만? 왜요? 그때 장미의 향이 가장 진하거든. 이런 디테일이 니치 향수의 깊이를 만드는 거래. 저도 니치 향수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쓰는 킬리안부터 좀 알아볼까? 네, 40만 원짜리가 왜 40만 원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니치 향수와 저가 향수 뭐가 다른지 한눈에 볼까? 첫 번째는 향료. 저가 향수는 석유에서 출한 합성 향료가 대부분이야.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석유요? 제가 석유를 몸에 뿌렸다고요? 반면 니치는 프랑스 그라스의 자스민, 불가리아의 장미, 인도 샌달우드 같은 천연 원료를 쓰고 있어. 심지어 용연향 같은 희귀 원료도 쓰지. 용연향이 뭐예요? 향유골의 장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그램당 금보다 비싸. 두 번째는 구조. 아까 배운 피라미드요? 저가는 처음 10분만 좋으면 된다는 마인드야. 반면 니치는 시간에 따라서 향이 변하는 향의 여정을 만들어. 향의 여정이라 시적이네요. 세 번째 브랜드 철학. 저가 향수는 뭐가 잘 팔리나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2022년 다이소 사태처럼. 맞아요. 인기는 향 따라하기. 니치는 정반대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기억, 장소를 향으로 만들어. 예술 작품이지. 네 번째는 지속력. 제 향수는 진짜 30분이면 끝이었어요. 니치는 아침에 뿌리면 퇴근할 때까지 가. 어떤 건 다음날 아침까지도 은은하게 남아있어. 다음날까지요? 그럼 매일 안 뿌려도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이슈.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가 향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집합체야. 반면 니치는 대부분 EWG 그린 등급 성분만 쓰고 있지. EWG가 뭐예요? 환경단체인데 화장품 성분 안전성을 평가해. 니치 브랜드들은 대부분 1, 2등급만 사용하고 있어. 재미있는 계산을 해볼까? 뭔데요? 5,000원짜리 향수를 하루에 5번 뿌려서 한 달이면 다 쓴다고 치자. 그러면 1회당 33원이야. 싸네요. 근데 40만원짜리 니치 향수는 하루에 한 번만 뿌려도 1년을 써. 1회당 1,095원. 33배 차이네. 가격은 80배인데. 더 중요한 건 건강 비용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야. 맞아요. 병원비는 훨씬 비싸니까. 그리고 니치 향수가 주는 감성적 만족감, 자신감? 그런 건 돈으로는 살 수 없지. 정말 비싼 게 아니네요. 결국 니치 향수는 단순한 비싼 향수가 아니야. 건강, 예술성, 지속력, 독창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제품인 거지. 근데 그래도 40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더 저렴한 입문용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야. 사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40만 원짜리 향수를 살 필요는 없지. 자, 근데 양자원, 내가 저가 향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럼 저가 향수도 쓸만한가요? 나도 사실 대학생 때 처음 산 향수가 10,000원대의 보디샵 향수였어. 대표님도요? 지금이랑 완전 다르네요. 그때 그 향수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지. 향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거든. 저가 향수의 진짜 가치는 다양한 시도야. 40만 원짜리로는 모험하기 어렵잖아. 맞아요. 안 맞으면 너무 아까워요. 근데 5,000원짜리면 한번 써볼까 하고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지. 플로럴도 써보고 우디도 써보고 시트러스도 써보고. 그래서 저도 지금 8개나 모은 거구나. 이것저것 써보면서 제 취향을 찾는 중이었네요. 정확해. 그게 바로 저가 향수의 역할이지. 내가 무슨 향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향이 나와 잘 어울리는지 알아가는 과정. 향수는 패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엔 스파 브랜드로 시작해서 취향이 생기면 점점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잖아. 그러네요. 저도 처음엔 유니클로만 입다가 지금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섞어 쓰는 것도 현명해. 운동할 때는 저가 향수, 중요한 날엔 니치 향수. 그럼 저가 향수 중에도 괜찮은 게 있나요? 물론 다만 선택할 때 팁은 있어. 첫 번째로는 대기업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키거든. 둘째, 성분표를 확인해. 프탈레이트, 파라벤이 없는 제품으로. 셋째는 하루에 한두 번만 사용해. 과다 사용이 문제거든. 결국 저가 향수는 향수의 입문서라고 생각해. 이걸로 공부하고 취향을 찾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그럼 저도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나 봐요. 그래, 이제 내가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향을 찾을 시간이야. 향수가 단순한 좋은 냄새가 아니었네요. 향수는 보이지 않는 옷이야. 사실 향수는 패션보다 더 강력해. 옷은 눈에 보이지만 향은 기억에 남거든. 맞아요. 예전 남자친구 향수 냄새 맡으면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요. 그게 바로 프루스트 효과야. 향은 감정과 기억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누군가 너를 떠올릴 때 내 향을 함께 떠오르는 거지. 저도 좋은 향기로 남들한테 기억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힙한 트렌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